저는 가난한 소믈리에라서 너무 비싸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이거 장기 팔아야 돼. 그렇게 하려면. 아, 진짜 한 병 샀어요.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 마지막 한 방울 먹을 때까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생각만 해도 행복해. 장기 팔아야 될 것 같아요. 한 10박스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와인하고 있는 소믈리에 임소입니다. 원래 저희 집에 조그만한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 거실 구석에 처음부터 거기 선반 같은 게 있길래 거기다가 이제 와인을 쌓아서 정리를 해놨었는데 몇 주 전에 이거를 정리해본다고 다 꺼냈는데 아직까지 정리를 못하고 이왕 이렇게 다 꺼내놓은 김에 좀 재밌는 와인 소개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현재 살고 있는 스트라스부르 집에는 한 200병 조그만한 와인 냉장고 있는데 거기는 좀 예민한 애들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는 또 제 배우자 본가가 보르도거든요. 거기에 또 모셔놓고 있어요. 제 지분도 좀 있고 제 배우자 지분도 좀 있어요. 원래는 모으는 속도보다 참지 못하고 마셔서 없애는 속도가 더 빨랐는데 장기 보관하려고 이렇게 딱 사놓은 와인을 참지 못하고 마셔보면 늘 얼어가지고 그 와인의 모습에 반의 반도 못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5년만 있다 마셔볼 거야. 10년만 기다릴 거야. 이러면서. 가산탕진하기 딱 좋은 취미가 오디오라 그러더라고요. 오디오의 끝판왕은 이제 집을 짓는 거라고.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와인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궁금한 와인들이 많으니까 막 사 마시는데 돈을 쓰다가 이거 좀 오래 보관해서 마셔보고 싶은데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또 사는데 돈을 쓰게 돼요. 이게 병수가 많아지면 이걸 보관할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되면 이제 이미 돈이 없는 거죠. 장기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애들을 보고 있으면 옛날 사진 꺼내보는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내추럴 와인 좋아하는 소믈리에는 어떤 와인들을 쟁기고 있을지 한번 가볼까요? 자, 요거는 이제 쥬라 와인이죠. 쥬라 지역은 내추럴 와인의 성지라고 제가 예전에 영상 한번 찍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건 쥬라의 방존이라고 방존은 6년 3개월 숙성해서 병입한다고 책에 나와 있는데 보통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하죠. 이 와인도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 숙성해서 병입한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2009년이라고 써져 있죠. 10년 넘은 와인 같지만 사실은 10년 숙성했기 때문에 시중에 나온 지는 얼마 안 된 와인이죠. 똑같은 도멘이죠. 요거는 도멘 이름이 장프랑스와 가느바라는 도멘인데 쥬라의 탑 도멘 중에 하나예요. 빈티지를 보시면은 뒤에 2017년이죠. 사바냥이라고 적혀있고 요거 좀 의미 있는 큐베예요. 똑같은 와인 다른 이름으로 요것도 2017년이에요. 요거는 샤르도네. 요거 잠깐 소개해드리면 2017년이 프랑스에서 그 4월달쯤에 설이랑 우박 피해를 많이 봤어요. 원래 이 집은 이렇게 밭별로 수확을 해가지고 큐베를 여러 개 만드는 집인데 2017년에는 생산량을 대부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수확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샤르도네 하나, 사바냥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사바냥, 샤르도네 요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프랑스어로 레 레스카페라고 적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구조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Les survivants. 요거는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어릴 때 마셔도 물론 되게 맛있거든요. 근데 한 10년 있다가 마시면 어떨까 궁금해서 얘기는 저장용으로. 보르도, 프랑스 서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보르도 같은 경우는 내추럴 와인이 거의 없죠. 제가 보르도에서 공부할 때 다니면서 업계분들한테 좀 여쭤봤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루아르, 쥬라, 알자스는 겨울에 추워서 땅이 어니까 해충이나 박테리아 같은 게 한 번씩 정리가 되는데 보르도는 사실 영하로 떨어지기가 힘들거든요. 겨울에 비도 많이 오고 습기도 많고 그래서 비오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랑부도, 포시옹 그리고 남부론도 내추럴이 꽤 많은데 이게 무슨 소리지? 조금 의아했던 답변이었고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보르도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고객층이 탄탄하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다른 스타일의 와인을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기존에 생산했던 사람들은 이미 내 상품 잘 팔리니까. 그리고 또 내추럴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옆밭에서 계속 살충제, 제초제를 쓰니까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 땅으로. 그래서 나만 내추럴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와인을 소개해드리면 샤또 루피라고 되게 유명한 와인이죠. 프랑코트 드 보르도라고 보르도 그 우한 쪽에 샤또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땅이 딱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옛날부터 비오디나미가 가능했던 거죠. 이 집이 유명한 게 우리 밭은 이렇게 떨어져 있고 특별한 에너지가 있어서 맛있는 와인이 생산되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 집은 아펠라시옹 따로 달라고 모노폴로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펠라시옹 루피 콩트롤레 요렇게 하고 싶다고 프랑스 농림부에다가 신청서를 냈어요. 2013년에. 사람들 의견은 그래 너네 잘하는 거 아는데 그거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랑 방문했을 때 산 건데, 보시면은 아모호라고 그 집 주인 아저씨거든요. 이렇게 사인 받아 와인. 요거는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이 있으면 더 좋고, 어쨌든 보르도 학교에서 공부했던 애들이랑 같이 마시면 추억이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퐁테카네 뽀약이 있고요. 쌍게임 그랑크루 클래스, 그러니까 5등급 그랑크루 클래스죠. 여기는 2004년부터 비오디나미 하는 집인데 맛있고 잘 만들고, 유일한 단점은 참 비싼 거죠. 그래서 너무 비싸가지고 저도 한 병밖에 없어요. 자, 요거 도멘드 슈발리에라고 하는 집인데 빼살 레오냥 아펠라시옹에 위치해 있고요. 내추럴 아닌데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보르도 도멘이에요. 제 친구가 오퍼스원이 있다는 거예요. 오퍼스원이라고 그 미국 와인 아시죠? 로버트 몽다비하고 무통오칠드하고 같이 양조한 와인,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와인이 집에 한 병 있다고 우리 집에 들고 온대요. 같이 마시자고. 그래서 좋아 이러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블라인드 하면 재밌겠는걸? 이래갖고 미국의 보르도 스타일 와인 한 병, 오퍼스원이죠. 그리고 이탈리아에 또 스포투스칸이라고 보르도 스타일 와인 만드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안티노리의 티냐넬로라는 큐베가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거랑 그리고 요거 슈발리에랑 진짜 보르도 와인, 이렇게 세 가지 보르도 스타일 와인을 딱 이렇게 블라인드로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와인 입맛은 개취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여기 나왔던 세 종류 와인들 다 되게 좋은 와인들이고 유명한 와인들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 와인 사랑하시는 분들 저도 사랑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첫 잔에서는 오퍼스원이 완전 압승, 티냐넬로 이태리 와인이 조금 따라오는 것 같고, 얘는 밋밋하고 아무 모습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디킨팅 한 게 한 반 정도 없어지고, 어떻게 변하냐면 그 오퍼스원 같은 경우는 좀 애가 피곤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클럽에 갔는데 되게 멋있고 막 섹시한 여자분이 계셔요. 우와 멋있다, 이게 반했어. 근데 그 여자분이 한 새벽 4시쯤 된 거야. 약간 취하시고 화장도 무너지고 마스카라 이렇게 다 내려온 거지.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변하시고, 안티노리는 그래도 좀 살아났는데 약간 제가 마시기에는 거친 거예요. 이런 느낌이고, 얘가 점점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잔쯤 먹었을 때는 오퍼스원은 이렇게 피곤하셔서 이미 주무셔야 돼. 너무 화려하니까 마시는 사람도 이게 첫 잔이 맛있지 두째 잔, 셋째 잔 계속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티냐넬로는 계속 그런 이렇게 약간 거친 모습, 그 상태로 계속 끝까지 마셨고, 얘는 마지막에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전 변신해가지고 꽃향이 흐드러지고, 타닌도 볼루테라고 하죠. 벨벳 같은 타닌, 되게 부드럽고 굉장히 섬세하고 산도도 풍부하게 살아나고 밸런스 정말 좋고, 와, 이 와인 정말 끝장난다 해서 딱 오픈했는데 이게 보르더라고요. 더 대박인 건 이게 그 세 개 중에서 제일 쌌다는 거. 가성비 끝장나죠. 그 테이스팅 이후로 더 좋아하게 된 보르도 와인이에요. 요런 건 이제 최근 10년 전후로 새로 생긴 보르도 내추럴 와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자스로 넘어가 볼 건데, 알자스 와인은 그냥 여기 있는 요 정도. 제가 알자스에 살고 있는데 의외로 알자스 와인 리스트가 되게 소박하죠. 알자스에서 좀 의미 있는 와인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도메인 이름은 오스테어탁이고, 또 알자스에서는 이제 그 밭 이름을 리우디라고 하는데, 리우디 밭 이름이 먼치베아그고, 리에슬링 품종이고, 빈티지는 2016년. 여기 보시면은 그랑크루라고 적혀있죠. 그러니까 먼치베아그가 그랑크루 밭이거든요. 이 와인은 저의 애증의 와인이에요. 이거는 와인학교 다닐 때 이 큐베 먼치베아그 그랑크루를 친구랑 마셔보고 블라인딩 했었는데 혀로 가슴이 오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너무 반해가지고 그때부터 매년 도멘을 방문하고 새로 나온 빈티지도 맛보고, 그리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 집은 그 도멘에서 와인을 구매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이 딴 데서 사는 것보다 약간 더 싸요. 그래서 간 김에 와인도 몇 번 구매해오고 요런 도멘이에요. 작년엔 코로나 때문에 못 갔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이 집에도 여러 가지 큐베가 있는데 특히 이 큐베가 되게 잘 만들기로 소문난 거라서 언젠가 한번 버티컬 테이스팅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빈티지별로 쭉 이렇게 테이스팅 하는 거 있죠. 사모으고 있는 와인이에요, 개인적으로. 이 집은 내추럴은 아니고 알자스에서 비오디나미 굉장히 빡세게 잘하는 집으로 유명하고, 아저씨가 거의 건강이 상할 만큼 강박적으로 와인을 만드시는 걸로 유명해요. 근데 문제가 작년에 이제 당시에 내추럴을 굉장히 많이 마실 때라 갖고 거의 6개월 동안 내추럴 와인만 마셨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 집에 프로놀츠라는 큐베가 있는데 리슬링이거든요. 2017년을 블라인드로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데 이상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아황산염 맛이었던 거죠. 되게 잘하는 집이거든요. 비오디나믹 아황산염을
탄산음을 아주 소량 쓰는데 그 당시에 내추럴만 쭉 마셔다 보니까 약간의 아황산염도 되게 예민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그 프로놀츠라는 큐베를 절반 정도밖에 못 마시겠더라고요. 속으로 좀 사실 슬펐어요. 첫사랑을 우연히 만났는데 옛날에 그 아우라가 없고 또 내가 그때 내가 아닌 걸 깨닫는 그런 느낌 알죠? 그래서 일단 빈티지별로 모아놓긴 했는데 이걸 과연 옛날만큼 그렇게 맛있게 마실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 와인이에요. 그렇다고 이 집이 이상한 거 절대 아니고요. 옛날에 국제 소믈리에 시험 CMS라고 그리스 아테네 그 시험 보러 갔을 때 마스터 소믈리에가 알자스 얘기를 하면서 오세아탁, 먼치베아근 이거 최애 와인이라고 진짜 잘하는 집이라고 극찬했던 집이에요. 그냥 제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거 소개해드리면 이거 되게 병이 길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요 사이즈가 알자스에서는 매그넘 사이즈예요. 되게 커 보이는데 길어가지고 더 커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카테린 리스라는 여자분이 하시는 알자스 내추럴 와인인데 요거는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알자스 와인 중에 하나예요. 2012년인가? 그때부터 첫 빈티지 시작하셔가지고 거의 혜성처럼 등장해서 알자스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알자스 외에서도 와이너리들 사이에서 되게 입소문 타고 있는 그런 와인이에요. 카테린 리스 같은 경우는 좀 내성적이고 굉장히 조용조용한 캐릭터세요. 나중에 수학시기 때 가서 좀 도와드리면서 친해지고 싶다 이런 느낌의 이 카테린 리스 친구분한테 물어봤더니 연락처를 덥석 주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를. 그래서 핸드폰으로 나 수학할 때 가서 무료로 도와줄 테니까 일손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라고 연락했더니 한참 후에 다 봐서 이미 사람 다 구했다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집 방문하고 싶어서 또 메일을 보냈는데 답이 없어. 굉장히 저 혼자 짝사랑하고 있는 도맨입니다. 자, 이제 약간 다시 조금 동부로 넘어와서 쌍조세프 지역으로 왔습니다. 여기 있는 게 다 쌍조세프예요. 자, 이 와인 하면 또 피에르 고농이라는 집이고 아펠라시옹은 쌍조세프고 품종은 시라예요. 제가 프랑스에서 한 7년 정도 있었잖아요. 근데 아저씨들이 유명한 도맨 이름들 막 얘기하시면서 저거 10년 전에는 한 20-30유로밖에 안 했는데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지금 싸고 10년 후에 비쌀 것 같은 그런 와인 지금 사놓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요 와인이 바로 그런 와인이에요. 같이 보르도에서 공부하던 친구인데 청혼을 할 건데 멜로디랑 가사는 다 써놨는데 기타를 치면서 청혼을 하고 싶은데 기타 코드를 못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좀 딴따라를 해가지고 그냥 뚝딱뚝딱 만들어줬죠. 그래서 답례품으로 요거 2012년 빈티지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제 배우자가 이제 남자친구였을 때 같이 마셨어요. 근데 제 배우자가 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한 개스씩 한 박스씩 사 모기 시작하는 거죠. 매년. 당시에는 한 병에 한 20유로 초중반 정도였으니까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니고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버려 뒀는데 작년인가? 가격이 너무 오른 거예요. 현지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가격을 봤더니 세상에 120유로 20유로 초중반이 120유로까지 몇 년 사이에 올라가지고 와 이제 이거 무서워서 못 따먹고 있어요. 이 집도 방문했었는데 도맨 이름 피에르 고농의 피에르는 이 집의 형인가? 그렇고 이제 거기 동생분이 장 고농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인사만 했는데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인상이셨고요. 와이너리 다니다 보면은 성격 꼬장꼬장하고 되게 전문용어로 또라이 같은 이런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분은 뒤에서 빛이 날 것 같은 온한 오로라가 막 뿜뿜하는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와인이 이렇게 부드럽나 싶더라고요. 만났을 때 최근 급상승한 이 와인 가격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도맨에서 출시되는 가격은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만드는 스타일은 똑같은데 옛날에는 이렇게 쌍주세프 뭐 이런 북부론 지역이 탄이 빡세고 나무향, 보아제 되게 빡세고 막 알코올 도수 굉장히 높고 이런 와인을 선호했는데 본인 와인들은 되게 가녀리고 섬세하니까 찾는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저렴했는데 지금 찾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가격이 시장에서 오른 거고 자기들이 올린 게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다른 북프론 와인 한번 볼까요? 도맨 이름이 여기 적혀 있죠. 르네, 장, 다르, 프랑스와 리보. 이 두 분이 학교 친구였다고 알고 있어요. 같이 만든 도맨이고 줄여서 다르, 리보 이렇게 많이 불리는 도맨이고요. 이 집은 이제 에르미타주도 있고 쌍조셉도 있고 크로즈 에르미타주도 있고 이 주변에서 와인 하시는 분이고 이건 저희 가게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도맨이다 보니까 방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겁을 주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앞에 있는 다르 요 분은 마케팅, 외부적인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요거에 주력하시고 실질적으로 이 와인을 만드시는 분은 뒤에 적혀있는 이름은 리보. 요분이 와인을 만드시는데 이분 성격 되게 이상하다고 방문하기 힘들 거 이렇게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런 사람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한번 가보고 싶다. 인맥을 총동원해서 수소문을 했죠. 이 와인을 저희 집에 납품해 주시는 분이 그래? 연락처 줄게. 되게 흔쾌히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해서 방문을 하려고 이 동네에 갔어요. 땅에 에르미타주. 갔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동네 와인샵에 갔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 프랑스와 리보 이분 어때요? 라고 물어봤죠. Il est spécial 이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별하지? 이렇게 그냥 이상하고 특별하다 이런 뜻을 부드럽게 얘기한 거겠죠. 되게 쫄아서 방문했는데 의외로 사람이 멀쩡하고 너무 친절하셔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 집 화이트 와인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그냥 요게 없고 쌍조세프만 있으면 레드 와인인데 요게 이제 화이트 와인 게 시그니처야. 각 큐베별로 아저씨가 손으로 일일이 다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1000병이면 1000병 다 자기가 쓰시는 거죠. 요걸로. 처음에 저희 가게에 요 와인을 봤을 때 저는 이걸 누가 낙서해 놓은 줄 알고 손님이 주문했는데 이거 지워서 나가야 된다고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갔는데 지웠으면 큰일 날 뻔했죠. 솔직히 레드가 더 낫긴 한데 화이트가 진짜 되게 괜찮은 집이거든요. 다른 북부론 집에 비해서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화이트 바렐 테이스팅 할 때 와 진짜 감동이다. 역시 잘한다. 이러면서 테이스팅 하고 있는데 정작이 프랑스와 리보 아저씨는 나 우리 집 화이트 별로 안 좋아해. 그냥 마실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알자스 리슬링이 훨씬 맛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집은 특이하게 에르미타지가 훨씬 비싸기도 하고 유명하기도 한데 더 유명한 게 포즈 에르미타지 이 큐베가 사실 더 유명해요. 가성비도 좋고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이 큐베 되게 많이 선호되는 큐베인데 레 루즈 데 바티라고 적혀있죠. 이게 이 큐베 이름이고 저도 이 큐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큐베 매그넘을 그때 사갖고 이렇게 사인을 받아왔어요. 이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La vigne, le vin, la vie 포도나무, 와인, 인생 이렇게 해서 사인까지 이렇게 받아온 건데 이거 굉장히 나중에 마시면 기념이 될 것 같은 와인이에요. 이쪽에 이제 보시면은 부르고뉴, 샤블리, 보졸레 같은 게 섞여 있는데 단촐하죠. 특히 부르고뉴 와인이 많이 없어요, 저는. 부르고뉴 와인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사기에는 맛있는 건 너무 비싸고 또 애매한 가격대에 사기에는 기대감이 충족이 안 되고 그래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 와인 공부할 때는 호기심 때문에 부르고뉴 와인도 참 주머니 털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사 마셨는데 콜렉팅 할 정도의 와인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서 많이 없는 편이고요. 그나마 샤블리 쪽에 드무르 여기 와이너리 이름이고 아펠라시옹이고 품종 이름도 밑에 적혀있죠. 빈티지고 요 집이 그나마 괜찮아서 몇 병 쟁이고 있고요. 요 드무르 집에서 양조를 배운 게 파틀루라고 적혀있는데 늑대발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내추럴 와인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섬세하고 가녀린 스타일 와인 좋아하는 편인데 이 두 집은 샤블리 안에서도 되게 파워풀한 느낌의 와인을 만드는 집이에요. 근데 역시 잘 만들면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나는 청순 가련형이 이상형이라도 김혜수 보면 감탄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이런 와인. 여기 뒤에는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와인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라 블레 상세르 쪽에 소비뇽 블랑 잘하는 집인데 2014년, 15년, 16년 요때쯤에 되게 좋아했던 와인이에요. 여러 가지 사 마시다가 요건 빈티지가 2018년이죠. 장기 보관해서 먹으면 어떨까 하고 몇 병 사서 지금 보관 중인 와인이에요. 요거는 벨루이아라고 사부아 쪽에 되게 유명한 와인이죠. 큐베 이름이 여기 밑에 적혀있는 르푸이고 품종이 되게 특이해요. 사부아 지역에 로컬 품종으로 만드는데 프랑스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안 쓰는 품종이죠. 그앙제라는 품종인데 처음에 블라인드 테이스팅 했을 때 우와 진짜 너무 좋다 이랬던 정신이 어질어질할 정도로 감동했던 그런 와인이에요. 이것도 몇 병 가지고 있고 이거는 되게 특이하죠? 앞에 에티켓이 이렇게 페인트로 칠해놓은 것처럼 이름이 적혀있는데 마그마라고 적혀있고요. 요거는 이탈리아 시실리 섬에서 만든 와인인데요. 프랑크 코르넬리센이라는 분이 만드신 건데 시실리가 화산섬이다 보니까 이런 화산 모양 이미지를 쓰고 있어요. 요거는 내추럴 매니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와인인데 문제가 유명하다고 다 맛있는 게 아니잖아요. 궁금해서 이걸 한번 가격 검색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와 이거 왜 호기심으로 사 먹기엔 너무 부담스럽다 싶어서 요거보다 조금 아래 등급의 수수가루라는 로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시험 삼아 사 마셔봤는데 진짜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진짜 마지막 한 방울 먹을 때까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지금 생각만 해도 행복해. 한 10박스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할 것 같아.
그거를 딱 마셔고 와 이거 진짜 이큐베 사 마셔봐야겠다 싶어서 비싸서 진짜 한 병밖에 못 사서 사실 이런 소믈리에들 꿈이 이런 거 몇 바스씩 사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 와인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테이스팅 해보는 게 꿈이잖아요. 저는 가난한 소믈리에라서 너무 비싸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 이거 장기 팔아야 돼. 그렇게 하려면. 아 진짜 한 병 샀어요. 이거 언제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최애 샴페인 무에소르베 피델이라고 적혀있죠. 여기 빨간색 글씨로 피델. 이게 블랑 드 노아인데 매그넘 사이즈야. 되게 크죠. 이런 사이즈. 블랑 드 노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샴페인 영상 다시 보시고 오세요. 옛날에는 샴페인 하면 이제 볼랑제 같은 거 그런 거 빡세고 화려한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물론 지금 마셔도 엄청 맛있는 샴페인이죠. 근데 갈수록 그냥 개인 취향은 가녀린 것 같은데 강단 있고 또 섬세한 것 같은데 성깔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샴페인이 좋더라고요. 이건 제가 일하는 레스토랑에서 판매하고 있는 애인데 너무 괜찮아서 몇 병 구매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포셀라닉이라는 도면이에요. 내추럴 와인이고 스페인의 카탈로니아, 그러니까 카탈루냐라고 하죠. 카탈루냐 거기 지역에서 만든 와인이고 품종은 사헬로, 슈얼리라고 해서 그 효모 찌꺼기랑 같이 오랫동안 숙성하는 와인인데 이 집 아저씨 굉장히 특이한 게 왜 비오디나믹이 너무 심취하신 분들은 뭐 꽃의 날, 달의 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날에 맞춰서 와인을 마셔야 된다고 굉장히 그거 강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와인이 포도에서 이제 양조장에 딱 들어서면은 절대 빛을 보면 안 된다고 해서 병도 이런 점토병을 쓰시고요. 요게 에티켓이에요. 이게 끈으로 묶여 있는데 폴로당 빠지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죠? 병 입구가 조금 더 넓어서 이게 빠질 염려는 없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한 5년, 10년, 20년 있다가 마시면 어떨지 정말 궁금한 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몇 병 보관하고 있어요. 자, 와인 얘기 하다 보니까 진짜 끝이 없죠? 몇 병만 소개한다는 게 말이 너무 길어지네요. 작은 냉장고에 있는 좀 예민한 애들까지 소개하기 너무 긴 것 같고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망설였던 게 제가 이런 와인 막 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고 오히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얘들 덕분에 통장이 굉장히 가난하답니다. 와인이야말로 진짜 열정이 없으면 계속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옛날 입맛에 머물러 있고 새로운 거 다시 찾아 마시고 하려면 계속 비용이 발생하고 또 노력도 해야 되고 새로운 트렌드 따라가려면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와인이 저는 너무 좋아서 통장이 가난해도 얘네들만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계속 또 새로운 와인 나오면 마셔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 즐거운 와인 라이프 하시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봅시다. 안녕.